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다음 중 쟤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을 구하시랍니다. P 조건은 X가 4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P예요. Q 조건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걸 수직선의 한쪽에다 같이 그려놓으면 이렇게 안 만나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각각 PQ를 각각 그려보면.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고 걔보다 크며 4를 포함하며 작거나 같은 이쪽을 원하는 거니까 결국은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는 부정을 취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P의 부정, 납 P를 구해보시오. 그러면 납 P는 4보다 크다의 부정은 4보다 작거나 같다 하죠. 부등식을 표현할 때는 크다, 같다, 작다야. 그럼 작다의 부정은 작다를 뺀 나머지 전부 다가 부정이 되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크다의 부정은 크다를 모두 뺀 작다와 같다가 성립하니까 작거나 같다. 이 그림. 그 다음에 낙 Q.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크다. 이 그림. 또 보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에 뭘 그린 거죠? 겹치는 범위를 그렸잖아. 그치? 그럼 납 P를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P의 여집합이 되고 납 Q를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Q의 여집합이 되며 그 납 P인 P의 여집합과 납 Q인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찾은 거죠. 공통범위. 이렇게. 이 답을 찾던지 아니면 드모르간 P 합집합 Q의 전체 여집합.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납 P 또는 Q의 부정을 말하시오. 납 P 또는 Q의 부정이죠. 그럼 다시 여기다 이렇게 낫을 붙이라는 얘기죠. 그럼 낫이 분배되니까 낫납 P는 P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Q의 부정은 낫 Q. P가 여기네요. 네. P 그리고 P는 여기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P. 낙 Q. Q는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4보다 작다. 둘 다를 만족하는 범위 여기. 그럼 저 범위의 부정이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와 이게 4였죠? 네. 4보다 작다의 부정은 4보다 크다. 이렇게. 이 흰색이 낙 Q의 범위입니다. 그럼 P, 노란색과 낙 Q의 그리고 교집합을 찾아라는 얘기죠. P, 교집합, Q의 여집합을 찾아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겹치는 범위가 여기만 겹치잖아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여기 마이너스 3 붙었네요. 네. 자, 전체 집합 유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납 P 또는 Q의 진리 집합을 말하시오. 납 P. 자, 근데 P 보세요. 전체 집합이 먼저 나와 있죠. 전체 집합부터 써봅시다. 저 범위 안에는 정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P는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는 세제곱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 0. 다시 합차로 인수분 해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따라서 p를 만족하는 원소 x는 마이너스 2 0 2. 그다음 얘는 인수분해가 여기 xx 여기 3 2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며 그 q의 해는 이건 진리집합을 라지 q로 쓴 거죠. 마이너스 3과 2가 된다. 근데 p가 아닌 나p라는 얘기는 나p, p의 여집합 또는 합집합 q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p가 이거면 나p는 p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마이너스 2, 0, 2를 뺀 나머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그 다음 q 이 집합과 이 집합의 또는 합집합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이거 다 쓰면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크기를 보면 이렇게 써집니다. 이 답을 찾으시면 3번이 정답이다.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명제 참거짓을 판단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직관적 이해, 그 다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마지막이 대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그래서 가정 P면 Q이다를 각각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면 주어진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된다. 근데 만약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지 않는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된다. 그때 P가 Q에 포함이 되지 않은 이 거짓을 밝혀주는 예를 보통 발레라 부르며 그 발레는 어디서 나온다? 차집합 P-Q. 이유는 P는 만족하는 원소, 가정은 만족하지만 동시에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소. 읽는 그대로 쓴 겁니다. 집합을. P를 만족하니까 P, 동시에 그리고 교집합, Q의 원소가 아닌 거니까 Q의 여집합. 여기서 발레가 출현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을 P, 결론을 Q라고 쓴 얘가 이렇게 쓰긴 썼는데 사실은 의미상 이런 느낌보다는 형성화된 게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다는 거죠. 앞에 있는 명제 P, 그 다음에 Q. 앞에 있는 명제는 참으로 만들 때 뒤에 있는 명제 참이 아닌 것. 앞에 있는 말 잘못했어요. 앞에 있는 조건은 참인데 뒤에 있는 조건은 참이 아닌 것. 가정은 참인데 결론은 참이 아닌 것을 찾는다. 그런 원소를 찾는다. 그게 발레가 있는 집합이고 발레는 여기 놓인다. 아셨죠? 네. 자,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왼쪽 놔두시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 4개 해보세요. 7, 8, 9. 일단 7번. 이 문제가 뭐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P면 Q이다. P면 Q이다의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그럼 보통은 그냥 직접적으로 보고, 이게 맞다, 안 맞다를 X가 이 범위이면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포함관계를 보여야 되는데, 부등식은 숫자를 일일이 다 쓸 수는 없고, 포함관계를 따질 때 제일 적당한 게 부등식은 수직선입니다. 마이너스 1, 1. 이렇게. 그 다음 2보다 작거나, 1은 여기 있잖아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나요? 네, 포함되죠, Q가. 가정인 결론에 펌이 완벽히 포함되네요.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 된다. 그럼 얘는, 이건 직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수는 정수에 완벽히 포함되나요? 포함되니까 참이겠네요. 18의 양의 약수는 10의 약수에 포함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
둘은 관계가 별로 없는 약수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다. 10번 x제곱이 앞에 있는 건 p의 진리집합은 x제곱이 16 그럼 마이너스 4랑 4 답이 2개 있고 q는 그냥 4 하나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네요. 얘는 거짓 얘가 발레 그렇다라는 거죠. 해봅시다.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P면 낙Q가 참이라는 얘기는 P의 진리집합이 낙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뜻이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 집합할 때 배웠었어요. 이걸 아주 심도 있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어떤 관계일 때죠? P와 Q가 P와 Q는 서로서일 때 저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됐을 때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전체 집합 안에 PQ가 이렇게 있을 때 PQ가 서로서이면 P가 not Q에 포함이 되죠. not Q는 여기가 not Q잖아요. not Q 이렇게 P가 not Q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서로서일 때니까 P는 not Q에 포함된다. 네, 맞는 말이고요.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나질 않으니까. P와 Q의 합집합은 P이다. 그거는 아니죠. 네. 따로따로죠. PQ로 합집하면 그냥 PQ의 합집합이 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P-Q로 볼 수 있죠.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P-Q는 P입니까? P에서 Q를 빼면 네, P가 그냥 남죠. 맞는 말이에요. 55XO가 정답이 됩니다. 자,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의 참과 거짓. 자, 전체 집합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이게 P와 전체가 같으면 참, 아니면 거짓.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그러면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 P가 공집합이면 거짓. 말이 좀 어려워요. 저걸 뭘 정확히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두는 단 하나의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예외 없이 모두 다 P를 만족한다 라는 뜻은 이 P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가 말 그대로 모든을 뜻하는 전체와 같아야 되고 만약에 그 P가 전체와 같지 않다는 뜻은 모든 X가 P를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가 P를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다. 예외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모든이 성립하려면 이 P는 준비되어 있는 모든 값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고 어떤 X는 이라는 뜻은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X가 P이다. 그 얘기는 그 어떤 X는 불특정 어떤 최소한 한 개라도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라는 뜻이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P가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는 뜻이에요. 원소를 갖고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이걸 만족하는 원소를 갖기만 하면 그 최소한 하나가 이 조건을 만족할 테니까. 그러니까 모두는 예외 없이 어떤은 아무거나 하나 최소한 존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아무것도 예외가 없어야 돼요.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이라는 뜻이고 어떤은 최소한 뭔가라도 존재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전체와 P가 같을 때 성립하고 어떤은 그게 P가 공집합만 아니면 원소만 들어있기만 하면 성립한다 라는 뜻이고 밑에 보면 모든과 어떤의 부정이 나오죠. 모든에 대한 부정은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어떤이 되고 어떤 거에 대한 부정은 모든 혹은 임의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P이다의 부정은 당연히 not 어떤 부정, 모든 부정하고 뒤에는 P도 부정.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양이 써진다라는 거였어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를 선생님 간단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이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기억 모든 원소에 대하여 라는 뜻은 이것 빠짐없이 1, 2, 3, 4, 5, 6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성립하냐 물어본 겁니다. 위에 있는 범위는 모두 다 아래를 만족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1 이상 6 이하 이 숫자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모든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모든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짝수이다. 저거 x가 지금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럼 x 제곱을 구해보면 1, 4, 9, 16, 25, 36 이게 지금 짝수. 얘는 짝수잖아요.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원소 x 1, 2, 3, 4, 5, 6 그들을 제곱한 값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짝수가 아닌 게 존재하네요. 단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외가 많네요. 얘는. 얘는 거짓입니다. 네, 모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외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게 안 된다는 뜻이지. 자, 어떤 x에 대하여 이제 어떤이 나왔죠? 어떤 x에 대하여라는 뜻은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최소한 한 개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x가 3인 게 있냐? 여기 있네요. x 3인 거. 물론 나머지는 x가 3이 아닙니다. 하지만 존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어떤이 붙었을 때 존재하는 원소가 있다면 참이 된다. 어떤 x에 대하여 x는 8의 배수이다. 여기 있는 x 중에 8의 배수인 게 있습니까? 없네요. 그럼 저기 있는 저 원소 중에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원소가 없으므로 공집합이 되므로 얘는 거짓이다. 최소한 한 개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나마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주어진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주어 중에 어떤 것도 8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밑에 있는 말은 틀린 말이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제곱은 x 플러스 3일 때 이 실수가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방정식에 저걸 넘겨봅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자,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봤네요. 결국은 실근이 있는지를 물어보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근을 구하든지 아니면 판별식을 이용하든지. 그럼 근을 구해본다면 x는 2a분의 2 곱하기 a분의 네?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 루트 b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네, 존재하네요. 실수 두 개.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존재하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누실근, 0과 같으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 그럼 어떤 실수 x가 존재한다는 뜻은 실근이 존재하는데 물어봤으니 실근되는 조건은 여기를 만족하면 되죠. 판별식 써보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거 양수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니까 어떤 실수 x가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봐도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x제곱은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어되는 방정식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를 좌변을 y라고 두고 우변을 y라고 둔 다음에 두 그래프를 그려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에 교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이죠. 이건 그림이 좀 쉬워요. 그래도 x제곱 원점이 꼭점이며 아래 블록한 포물선이죠. 중3 때 배우는 y는 x제곱 그 다음 y는 x 플러스 3 기울기 1이면서 y좌편이 3인 직선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대략? 그럼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그럼 여기 하나 만나는 교점이 두 개. 따라 실근도 두 개 존재한다. 어떤 실수 x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 맞는 말이 된다.
자, 이제 새로운 명제 안에 또 새로운 내용인데, 여기 뭔지, 그 다음에 대우가 뭔지, 그걸 이제 확인해 보는 내용입니다. 여기 써져 있죠?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통 명제를 쓰라고 하면 특별한 말 없으면 이런 형태를 쓰잖아요. P면 Q이다. P 화살표 Q. 명제인지 확인을 한 겁니다. 아직 참거짓을 판단하진 않았고 그냥 명제이다. 주어진 명제. 근데 그 명제, 역을 취하시오, 역을 구하시오라는 뜻은 역은 거꾸로 뒤집는다는 뜻이라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P면 Q이다의 Q인 결론이 가정의 위치로, 가정 P가 결론의 위치로. 그럼 이렇게 되면 Q가 여기서는, 이 역인 명제에서는 Q가 가정이 되고 P가 결론이 되겠죠.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는 게 역. 그럼 서로 역의 관계예요. 얘네들은 서로 역의 관계.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다. 그렇고 대우라는 거는 이거는 서로 부정관계죠. 여기 책에는 표시 안 돼 있지만 이거는 부정입니다. 네, P면 Q이다의 부정은 나P면 나Q이다가 되고 결론은 얘네들도 무슨 관계냐면 부정의 관계입니다. 나Q이면, 그러니까 Q이면 P다의 부정, 나Q이면 나P이다. 부정을 취한 거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있는 명제와 여기 있는 명제 관계를 뭐라 부르냐면 대우라 부릅니다. 대우는 역과 부정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대우입니다. 역, 자리도 바꾸고 그 자리 바꾼 것을 부정하게 되면 자리 바꾸고 부정하거나 부정한 다음에 자리를 바꾸거나 어쨌든 네, 이 명제가 나온다. 나Q이면 나P다. 이걸 대우라 부른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이거 내용 때문에요.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야? 그 명제 대우인 나Q이면 나P다도 참이 되고 P면 Q이다 거짓이면 그 대우인 나Q이면 나P다도 거짓이 됩니다. 이 얘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동일하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고 할 때 적당히 대우를 이용하면 그 참 거짓 판단하기가 유리해진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를 언제 써먹는지. 그러니까 주로 명제 부정이 많을 때 많이 써먹습니다. 뭐가 아니란 말이 많이 나올 때.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4의 약수가 아니면 2의 약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를 생각하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이 돼요. 4의 약수가 아닌 게 많고 2의 약수 아닐 수가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것과 그 많은 것의 포함관계를 따지려다 보니까 좀 불편해. 이때 이 명제의 대우를 취해보자는 얘기죠. 대우. 그럼 뭐 아니다라는 부정이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부정을 부정하면 긍정이 되니까. 그럼 얘네들이 위치를 바꾼 다음에 부정하는 대우를 구하게 되면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면서 부정이 되죠. 그럼 2의 약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거 맞나 묻는 거죠.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뭐 맞는 말이잖아요. 참입니다. 그러면 그 대우도 그래서 참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럴 때 주로 많이 쓰이게 되고 또 활용 문제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 0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주어진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저기는 a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런 것도 곤란하죠. 우리는 방정식을 풀지 방정식이 아닌 이런 문제를 잘 풀지는 않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게 어쨌든 문제에서는 참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참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어쨌든 위에 게 참이라는 얘기는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도 참입니다. 앞뒤를 바꾸면서 부정하게 되면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도 0이다가 성립해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그럼 x가 1이잖아. 대입하는 거죠 뭐. 1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 따라서 a 값은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럴 때 대우를 좀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참인데 왜 대우가 참인지, 명제가 거짓인데 왜 대우가 거짓인지를 판단,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증명은 다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주어진 명제와 그 명제 역은 참 거짓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관계 없습니다. 그건 관계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여기 참일 수도 있고 거짓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명제만 가지고 그 역의 참 거짓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얘네들은 참 거짓이 관계 없다. 하지만 대우랑은 참 거짓이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말했던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판별법, 이게 완성이 됐네요. 1번 직관적 이해,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그건 앞에서 좀 해왔죠. 그래도 가정의 원소 뽑고 결론의 원소를 뽑은 다음에 가정의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면 참, 그렇지 않은 예가 있으면 거짓. 그다음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대우. 주어진 명제 부정이 너무 많이 씌워져 있어요. 혹은 이걸 대우를 구한 다음에 그 참거짓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판단되면 그렇게 하셔서 주어진 명제 참거짓을 이해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왼쪽은 한번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이건 그냥 근데 역과 대우를 말하시고 각각 참거짓을 판단하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두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학교 시험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귀찮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단 주어진 명제 이거예요. 그럼 역을 구해보라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뒤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면 앞에 있는 게 가정, 이면 뒤에 있는 게 결론이니까 뒤바꾸면 돼요. x가 0 또는 y가 0 이면 x, y는 0이다. 이거 참거짓 판단하라는 얘기네요. x나 y나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면 x, y 곱은 0인가? 네, 참이네요. 명제는 참입니까? 그러면 명제도 참입니다. x, y 곱이 0이면 둘 중에 하나 분명히 0인 거니까요. 맞는 말이라. 그럼 대우 x가 0이 부정을 취하는 거죠. x 0이다의 부정은 0이 아니답니다. x가 0이 아니다. 그리고 y가 0이 아니다. 이게 부정을 취한 거죠. 그렇게 되면 x,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대우를 취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대우의 참거짓보다는 명제 참거짓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만약 문제가 이걸로 명제가 나와 있으면 이 명제의 대우를 취해서 이 대우의 참거짓을 보고 원래 명제 참거짓 판단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위에 보시면 명제가 참? 그럼 보나마나 대우도 참일 테고, 굳이 설명하자면 x 0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y도 0이 아니야. 0이 아닌 수를 곱하면 당연히 0일 리가 없지.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다 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이제 역부터 구해본다면 명제부터 참인지 봅시다. A 플러스 B가 양수이면 A가 양수 또는 B가 양수이다. 맞나요? 두 수를 더해서 양수이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이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참이지 않나요? 두 수를 더해서 양수야. 그럼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양수해야 되지? 둘 다 음수라면 음수, 엄수를 더해서 양수가 되진 않잖아요. 네. 두 수를 더해서 양수란 뜻은 최소한 두 수 중에 하나는 양수가 된다. 이게 맞는 말이고, 이 역을 취하게 되면 A가 양수 또는 B가 양수이면, 둘 중 하나 양수이면 둘을 더해서 양수입니까? 이거는 항상 참이라 보기는 어렵네요. 항상 참이 아니라는 얘기는 명제에서는 반례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건 거짓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반례가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 A나 B나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면 되잖아. 그래서 A는 5, B는 마이너스 10. 그럼 둘을 더하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가 맞는데 둘을 더하면 양수는 아니잖아요. 혹은 이런 반례도 되고 3, B는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는 양수. 근데 둘 더하면 0. 0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이런 반례가 존재하므로 역은 거짓이 된다. 대우는 A가 0보다 크다의 부정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B가 0보다 크다의 부정은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저쪽 거 A 플러스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0을 포함한 0 이하의 숫자, B도 0 이하의 숫자, 둘 다 0 이하의 숫자, 둘 다 0 이하의 숫자를 더하면 당연히 둘을 더했을 때도 0 이하의 숫자가 나온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네, 맞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명제랑 대우는 참거짓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를 증명하면 나머지 하나는 굳이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3단 논법은 두 개의 참인 명제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참인 명제를 끌어내는 게 3단 논법이에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모두 참이라고 했잖아요.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보통 참이면 두 줄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근데 Q이면 R이다도 참이래요. 그럼 뭐야? P면 Q이다가 참인데 Q는 R이다 참이다? 그러면 포함관계로 본다면 라지 P의 집합이 라지 Q의 집합에 포함되고 라지 Q의 집합은 다시 라지 R의 집합에 포함된다는 뜻이잖아요.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집합의 진리 집합이 포함관계가 이렇게 완벽히 성립하는 거니까. 따라서 P는 R에도 포함된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그림은 이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지죠. P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R. 뭐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충청도 사람이다. 충청도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충청도에 포함되고 충청도는 대한민국에 포함되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포함된다고 성립할 거라는 얘기죠. 이런 느낌이 3단 논법인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보세요. 이제 합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면 따라서 P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 이게 여기가 3단 논법으로 얻어낸 결과물이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대우를 배웠잖아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면 그 대우도 참이 된다. 얘도 참이에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면 그 대우도 참이 된다. 나달이면 낙큐이다도 참이 됩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도 참이 된다. 따라서 두 개의 참인 명제를 가지고 파생해서 총 6개 참인 명제를 끌어내는 게 3단 논법의 핵심입니다. 두 개 가지고 하나만 더 만드는 게 아니고 두 개 가지고 추가로 4개를 더 얻어내서 이 4개를 완벽히 이해하는 게 3단 논법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짝수본만 일단 먼저 해봅시다. 14번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명제도 참이다. P면 Q이다도 참이죠. 근데 R이면 P에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굳이 우리가 순서 방향을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게 좀 유리해 보이죠. 그럼 이제 눈에 보이네요. R이면 결론은 Q이다가 참이 된다. 여기는 Q가 들어간다. 16번 Q이면 납P이다가 참이에요. 근데 R이면 P이다가 참이 되죠. 근데 보통 3단 논법을 보면 가운데 있는 P가 앞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똑같은 알파벳이 두 번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납P와 P는 서로 부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면 주어진 대우도 참이 된다. P이면 낙Q이다도 참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루어지잖아요. R이면 P이다. R이면 P이다. P이면 낙Q이다. 따라서 얘는 이해가 되는 거죠. R이면 낙Q이다가 참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낙Q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조건 PQR에 대해서 P면 낙Q이다가 참이고 R이면 Q이다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하시오. P면
낙Q이다. 참. 근데 R이면 Q이다. 참. 이어지질 않죠? 근데 그나마 이제 연관이 있는 거는 Q와 not Q와 Q이죠. 그럼 여기 있는 얘 주어진 명사 참, 그럼 대우도 참.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되므로 이어지죠, 이렇게. 얘가 참이면, R이면 Q이다가 참이 됐고, Q이면 not P다가 참이므로, R이면 not P다도 참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주어진 명제 대우를 취했으니 나머지도 대우를 취해 봅시다. 이 명제 대우는 not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 되고 P이면 not R이다도 참이 되죠. 총 6개 명제. 저 중에 찾는 겁니다. 18. Q이면 not P이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19번. not Q이면 not R이다. 있나요? 여기 있네요. 얘도 맞는 말이고. 20번 P이면 R이다. P이면 not R은 있지만 P면 R인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뜻은 항상 참으로 보기 어렵다. not P면 not Q이다. 있나요? not P면 not Q이다. P면 not Q이다는 있지만 not P면 not Q이다는 없네요. R이면 not P다. 여기 있네요. R이면 not P다. not R이면 not P다. 그거는 없죠. R이면 not Q이다. R이면 not Q이다. 없어요, 그것도. 네. R이면 Q이다는 있지만 R이면 not Q이다는 없네요. 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마무리가 되겠죠. 3단 노법을 이렇게 정리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 필요. 자, 오늘은 내용이 계속 바뀌어서 조금은 여러분이 집중하기 좀 쉽지 않아서 또 잠깐 쉬었다 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명제 파트에서는 뒤쪽에 물론 그 절대부등식 파트가 남아있긴 한데 명제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마지막 개념이긴 합니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것을 기호로 쓰면 다음과 같다. 이거는 아까부터 계속 써왔던, 우리가 계속 저번 시간부터 써왔던 기호죠. 한 줄 화살표는 명제, 두 줄 화살표는 참인 명제. 이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P가 Q이기 위한 참이야? 그럼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충분, 그 다음에 결론은 가정하기 위한 필요라고 부른다. 근데 이거를 그 마지막에 보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라는 것은 P와 Q 서로 같다는 뜻이죠. 이건 필요 충분이라고 부른다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면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가 바뀌게 되면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필요인지 충분인지. 그래서 이건 따로 책에다가 빈자리 있으면 잘 필게 해놓으세요.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자, 이러면 이렇게 세 개입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필요 충분히 성립하는 것, 충분 조건이 성립하는 거는 잠깐만요. 요거 쓰기 전에 1번 얘부터 먼저 쓰셔야 돼요. 1번 명제의 가정과 결론의 위치 판별.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우선입니다.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뭐가 가정인지 뭐가 결론인지를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뭐뭐이면, 뭐뭐이면, 뭐뭐는, 뭐뭐이, 뭐뭐가. 이렇게 주어 앞에는 얘가. 이게 가정이었죠. 그리고 뭐뭐이다, 뭐뭐하기 위한, 뭐뭐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얘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이면 조건 자체를 가정이면 결론이다 라고
가정결론 위치에 맞게 잘 판별해서 놔둬라라는 얘기죠. 앞뒤가 바뀌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이랬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1번.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참입니다. 근데 결론이 가정하기 위한, 이걸 이렇게 쓸게요.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참,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근데 결론이 가정하기 위한 거짓. 이렇게 되면 충분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 두 번째, 가정, 결론을 구분했는데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거짓이야. 근데 결론은 가정하기 위한 참이 돼요. 그럼 명제, 여기 참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필요가 됩니다. 당연히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참입니다.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참, 결론이 가정하기 위한 참. 이렇게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명제만 참, 가정결론 위치를 구분한 상태에서 명제만 참이에요. 그러면 이건 충분이라고 말하고, 결론만 0만 참, 주어진 명제가 아니고 0만 참, 얘가 필요. 명제와 여기 모두 참, 그러면 얘는 필요 충분이 됩니다. 일단 우선 잊지 마세요. 명제, 가정과 결론을 완벽히 구분한 다음에 저렇게 명제만 참, 충분. 0만 참, 필요. 둘 다 참, 필요 충분.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27번 같은 거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필요 충분일 거라. 일단 하나씩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25번. 평행사변형, P가 평행사변형, Q가 직사각형. 그러니까 지금 문제 위에서 보면 아마 P가 가정, Q가 결론이라는 말로 P면 Q일 때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가정이고 얘가 이제 결론이 된 상태겠죠? 네? 없어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자, P면 Q이다. 참거짓을 판단합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인가요? 이 말이잖아요.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냐? 맞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는 거짓이잖아, 지금. 그럼 반대로 이렇게 오는 건 참인가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럼 가정결론의 위치를 구분한 상태에서
가정 먼저 썼고 결론 나중에 썼는데 주어진 명제는 거짓인데 영만참이네요. 그럼 이걸 뭐라 부르죠?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 3번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그러면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3번이 이렇게 안 나오고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누가 가정인가요? Q가 가정입니다. 는 앞에 있잖아. P가 결론이에요. 이기 위한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Q를 먼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사형 이면 평행사변형이냐 라고 이 순서를 두신 다음에 직사각형 평행사변이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평행사변 직사각형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이런 조건에 하면 Q가 무조건 결론이 아니야. 이렇게 써있다면 Q가 여기서는 가정, P가 결론이 되기 때문에 Q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명제만 참, 역은 거짓이니까 얘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은 항상 PQ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 결론의 위치가 정확히 순서대로 잡혀있는지 보고 P와 Q에 따라서 누가 가정, 누가 결론인지를 보고 참까지 판단한 다음에 명제만 참, 충분, 역만 참, 필요, 둘 다 참, 필요, 충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X가 0, P, Q 문제는 P이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물어봤으니까 P가 가정, Q가 결론이 맞다는 뜻이죠. 그럼 P이면 Q이기 위한 조건 X가 0이고 Y가 0이면 둘 다 0이면 곱하면 0입니까? 맞겠죠. 반대로 X, Y가 0이면 둘 다 0입니까? 그건 아니지. 곱해서 0이 된다고 해서 꼭 둘 다 0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주어진 명제는 참, 역은 거짓. 그럼 명제만 참 충분히 성립한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히 성립한다. 반대로 이게 또 바뀌어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필요가 성립한다. 라고 이제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27번. P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둘 다 0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X도 0 그리고 동시에 Y도 0이 돼야 돼요. 둘 다. 그럼 X가 0, Y가 0 둘 다 0이면 0의 절대값의 합은 0이다. 맞는 말이죠. 반대쪽 절대값과 절대값을 더해서 0이 되려면 뭐밖에 없나요?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둘 다 0입니다. 절대값이 합이 0이 되려면 절대값을 원점에 떨어진 거리를 말하잖아. 0이 아닌 숫자든 양이든 음이든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숫자가 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0이 되려면 두 절대값에 있는 x, y가 다 0이 돼야 된다. 마찬가지죠. 둘은 같은 조건이었으니까 지금. 그럼 이것도 참 저것도 참 다 참이네요. 이게 필요 충분이에요. 충분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필요 충분이라고 있습니다. 27번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럼 28, 29, 30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앞쪽에서 우리는 명제 참거짓을 판단했다면 28, 29, 30은 명제 참거짓 판단할 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참거짓 판단하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뒤에 있는 문제까지 쭉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 있는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죠. 이거 잠깐. 자,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아이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명제는 참인데 역은 거짓이다. 물론 P가 가정, Q가 결론일 때. 그럼 따라서 P가 Q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다. P의 모든 원소가 Q의 모든 원소에 포함된다. 결론은 X가 1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뜻이니까 대입하면 1-a 플러스 3은 0. a 값은 4가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뭐 이런 표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한번 해본다면 주어진 명제가 충분이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충분, 가정의 결론이 완벽히 포함된다. 근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다. 그 다음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지금 얘도 어차피 모양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일 거예요. 근데 이번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 포함되려면 A는 여기쯤에 있어야 되겠죠? 대략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P는 Q에 포함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려면 따라서 A는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데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된다는 뜻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는 A가 1이 움직여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이렇게 해도 되네요. 어차피 둘 다 2를 가지게 되고 2보다 크거나 같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등호가 붙습니다.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돼요. 그리고 해봐. 여러분 해봅시다. 39번 P가 Q의 충분 조건이 되도록 그러면 P가 Q에 완벽히 포함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P를 그리고 Q를 그리시는 겁니다. P는 0, 3 Q는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마이너스 1 포함 A 포함 이런 모양. 이 디귿자를 갖다 붙이는데 이 흰색 디귿자가 빨간색 디귿자에 완벽히 포함되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1, A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뭐 굳이 우리가 조건을 할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1이 당연히 0보다 왼쪽에 있는 게 맞으니까 여기만 조건을 달면 될 것 같아요. A는 3보다 오른쪽 커야 된다. 그래야 완벽히 포함하죠. 등호는 있어도 됩니까? 등호 있으면 안 됩니까? 얘는 3에 있는 거는 빈 동그라미고 A는 색칠이 되어 있는데 A와 3이 같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이유는 큰 거가 이 값을 갖잖아. A가 이 값을 가져요. 그리고 3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작은 게 없고 큰 게 있는 거는 별 관계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등호가 붙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등호 붙을 때 안 붙을 때를 고민하지 말고 안 붙을 때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언제 안 붙냐면 다른 건 다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옮겼을 때 다 등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붙는데 등호가 붙을 수 없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작은 게 이쪽이야. 큰 게 이거야. 이렇게 가요. 이게 작고 얘가 더 큰 범위야. 근데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케이스가 언제냐면 작은 게 가졌는데 큰 게 없을 때. 이 케이스는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이걸로 붙는다고 쳐봐. 그럼 조그만 거는 이 값을 갖고 있잖아. 난 이 값이 있는데? 근데 그걸 포함해야 되는 큰 값이 이 값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반례가 될 거라는 얘기죠. 결국 나중에. 작은 건 있는데 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건 있고 큰 게 없는 여기 색칠하고 여기 큰 거에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요 케이스만 등호 안 붙고 나머지는 다 붙습니다. 이 케이스 그 케이스죠. 좀 전에. 얘는 없고 얘 큰 게 있잖아. 그럼 붙는 거야. 둘 다 있으면 붙는 거야. 둘 다 없으면 붙는 거야. 얘만 안 붙는 거야. 됐죠? 요것만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다 붙는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